이석기 의원 등 옛날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이 법적으로 다시 한번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통진당 전 의원들이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2013년 11월 정부가 이석기 내라는 모 사건 통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가 위헌정당 강제 해산 결정을 내렸죠. 통진당은 해산됐습니다. 특히 이석기 의원 등은 아로 등의 활동을 통해서 북한과 직접적으로 접촉해서 국가를 전복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통진당 소속 의원들은 당연히 의원직이 상실된 바 있습니다. 2015년 1일 옛 통진당 의원들이 정당 해산, 의원직 상실은 별개라며 정당은 해산돼도 나의 의원직은 유지시켜달라, 복귀시켜달라라는 국가를 상대 소송을 제기합니다. 2016년 4월 2심 재판부가 의원직 상실이 정당하다라는 판단 유지했고요. 어제 대법원 3심도 당연히 의원직 상실은 정당하다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석기 의원이 구속될 당시 통진당 해산이 최종 선고될 당시 이정희 당시 당대표 반응들 저희가 다시 한번 복귀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도둑놈들아! 저 사건 내 업무는 조작이다!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인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전체주의의 빗장을 열었습니다. 진보 정치의 꿈까지 해산시킬 수는 없습니다. 3심 대법원도 의원직 박탈은 정당하다라고 어제 결론을 내리자 구 통진당 의원들이 욕설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의원들의 상고를 기각한다라는 재판부의 주문이 나오자 오병훈 전 통진당 의원이 개 XX들아 너희가 대법관이냐라고 자리에 일어나서 고함을 쳤다. 욕설을 했다. 법원 직원에 의해 끌려 나오면서 대법원을 폭파시켜버리고 싶다라고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석기 의원 수사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석기 의원이 포함되어 있었는 아로에서 국가기관들을 폭파시키는 등의 계획을 세웠는데 공교롭게 어제 또 대법원을 폭파시켜버리고 싶다는 발언이 통진당 의원들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법농단으로 얼룩진 대법원이 져야 할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 판결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 배상을 포함한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입니다. 정말 욕도 아까운 놈들입니다. 지역에서 뽑힌 국회의원을 정당 해산과 더불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격을 박탈한 것은 박근혜 정권의 정책 판결이었다. 이것은 대부분 법률가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사법부 대법원이 할 일입니까? 자, 야당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이석기 의원 등이 사실은 국가 전복을 위해서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당시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명백히 드러난 팩트들인데 예.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던 그 사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결국 헌재의 결정에서 해산이 됐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정당이 해산이 됐더라도 지금 통진당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지역구에서 내가 당선된 것은 정당 해산과 조금 별개의 요소들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정당이 해산이 됐더라도 지역구에서 뽑힌 의원의 지위까지 무효로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아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간이 벌써 꽤 오래 지났습니다. 그렇죠. 2014년도 일이니까 그 당시 관악구의 이상규 의원이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지난날 저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를 지냈던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가 그 당시 그 보궐선거를 통해서 처음 정치권에 입문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재선을 지내고 지금 다 선거에 이제 끝나서 현재는 원외 인사가 돼 있는 상태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났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내용들이라 볼 수 있고요. 대법원에서 1심, 2심에서 최종적인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당시 이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날 황운하 의원에 대해서 당선 무효 소송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은 기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대법원의 결정이 굉장히 정치적인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렇게 통진당 전 의원들처럼 나서서 대법관들을 향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막말을 쏟아내지는 않는 것이죠. 대한민국 사법체제 시스템이 구축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본인들이 보기에 다소 불합리한 측면들이 있더라도 이를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실체일 텐데 앞서 얘기했던 폭파 등에 대한 발언과 정말 대법관들 향한 막말들을 쏟아내게 되는 건 과거의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헌재 판결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계기를 전 통진당 의원들이 만드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 통진당 의원들 중에 많은 분들은 또 이석기 의원을 석방해야 한다라고 아직도 주장하고 계신 분도 있고 이게 뭐 국정원이 꾸민 음모다라고까지 과도한 주장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자 일단 이 법률적으로만 보자고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헌법재판소 결정 주문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은 해산한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두 번째, 그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그 위원정당 심판 결정을 선고하면 정당은 해산된다. 여기까지만 있어요. 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왜 규정도 없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추가로 우리 국회의원 직까지 상실하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거거든요. 근데 1심 법원에서는 헌법재판소, 다른 데도 아니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거를 심판할 수가 없다, 판단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1심에서는 각하 판결을 내렸던 것인데, 항소심하고 대법원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심판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그 정당해산 심판 결정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맞다라고 인정을 갖다가 한 거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한 뭐 오병훈 의원이나 뭐 그런 국회의원들은 아니 법에 규정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임의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다퉜던 것이거든요. 근데 뭐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이제 판결이 나왔으니까 더 이상 법적으로 그 뭐 가타부타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딱 한 가지만 지적을 한다라고 하면, 항소심 판결이 언제 나왔느냐? 2016년 4월에 나왔거든요. 지금 오늘이 언제입니까? 2021년 4월에 거의 마지막 날 아니겠습니까? 무려 5년 동안이나 그렇게 뭐 이렇게 복잡한 문제도 아니고 사실관계가 막 그런 문제도 아니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만 판단하면 되는 건데, 그 고명하신 대법관들께서 5년씩이나 이걸 잡고 이렇게 판단을 유보할 사안이었느냐?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유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좀 별개의 질문일 수 있겠으나 이재명 기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인데, 이왕 통진당 해산 얘기가 나와서 그때의 기억이 좀 새록새록 저도 취재기자로서 나기도 하는데, 그때 깜짝 놀랐던 게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라는 이 제도권, 대한민국 민주주의 제도권 안에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었을까. 민주주의의 장점은 거론할 수 없을 만큼 좋지만 민주주의 제도의 허점을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가장 혐오하는 사람들이 파고드는 사건이 아닐까라는 점에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도 나고, 또 하나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대법원의 판결과 헌재의 판결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꼭 이 통진당 의원들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을 떠올려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통진당을 해산했던 이유 자체가 통진당의 강령, 통진당 이념 등등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친다라고 봤던 겁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하 조직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그런 조직들이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생각하는 기본 이념들이 결국 민주적 기본 질서 자체를 해친다라고 이제 봤기 때문에 해산을 시켰던 거고, 그러면서 지금 조금 전에 정혁진 변호사가 잘 설명해 주셨지만 소속 의원들까지 의원직을 박탈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정당을 해산시켰는데 그 정당의 이념을 따르는 의원들을 그대로 정치 활동을 하게 놔두면 결국 그것은 정당 해산의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차원이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1심은 달랐지만 2심이나 대법원이 그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지금 이제 결국은 의원직 상실 최종심이 나왔던 건데, 얘기한 것처럼 뭐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란 가장 큰 장점은 민주주의가 실패하지 않는 제도가 아닙니다. 실패를 할 수 있지만 다양성을 통해서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인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글쎄요, 뭐 이제 굉장히 반국가 단체까지를 포용해야 되느냐 그런 근본적인 이제 숙제를 남겼던 게 바로 이제 통진당 해산 때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결국은 이제 헌재가 그렇게 판단을 했고 헌재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의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운영하느냐의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헌재가 그렇게 판단했다 그러면 더 이상 뭐 재론의 여지는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